외도를 한 남편이 있어요. 이 남편들이 어떻게 인생이 파멸되어 가느냐, 수순대로 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한 남편들이 파멸되어 나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외도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어떤 식으로 파멸이 돼 가는지를 최소한 한 번쯤 그려봐야 돼요. 그림을. 자, 그래서 남편이 외도를 했다. 그러면 남편의 외도의 원인은 뭡니까? 늘 얘기했지만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입니다. 그 사람이 그걸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자기들도 몰라요. 자기한테 이미 관계 중독이 발생돼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 채로 관계 중독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요. 치료되지 않으면 평생을 갑니다. 멈추는 건 가능하나 치료되지 않으면 평생 언제 재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재발을 설령 안 했다 쳐요. 그러면 인식장애와 표현장애 두 개를 늘 갖고 살아갑니다. 평생. 그래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못 견디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일이 됐든 어디가 됐든 굉장히 몰입한다. 몰입하는데 작은 데는 도저히 못 견뎌요. 자기 스트레스에는. 그 관계 중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자, 이래서 남편의 외도의 원인은 저 사람이 나쁜 사람, 잘못된 사람, 이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상간녀죠. 누군가에 의해서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발생을 했구나 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남편이 어떻게 파멸돼 가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뭘 갖냐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이 들었거든요. 이미 발생을 한 거예요. 회복력이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이건 아니야 내가 정신 차려야 돼, 안 된다니까요. 자기 혼자 노력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남편이 외도를 할 때 남편의 외도의 원인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원인입니다. 그러면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외도가 멈추고 또는 외도를 하지 않으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이 아니라 원래 예전에 내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외도를 멈추면 된다? 아니에요. 관계 중독이 멈춘 것뿐이에요. 그러면 근본 원인은 뭡니까?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근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을 치료하게 되면 외도하라고 띠밀어도 안 합니다. 외도하라고. 치료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그래서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을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를 하면은 남편이 돌아옵니다. 예전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외도에 관련된 걸 생각도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사전에 미리 차단을 해버리고 막 하는 노력도 진짜 잘합니다. 자, 그런데 남편의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치료가 되면은 참 좋은데 남편이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아내의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으면 아내의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으면 남편에게 치료의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1번이 뭐냐? 남편을 파멸로 가지 않고 빨리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아내의 외상 트라우마부터 치료하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얼마나 많이 무너져 가는지를 그거를 알면은 빨리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파멸의 길로 무너져 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을 치료하는 건 아내의 외상 트라우마가 키포인트예요. 아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놓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니까 치료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내 나 몰라. 그건 지 인생이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차피 외상 트라우마는 그대로 그냥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어떻게 파멸의 길로 가느냐 보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 다 보일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경제적인 사람들이죠. 경제력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나름대로 또 경제력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든 아니면 회사를 다니고 있든 어디 뭐를 하든 경제 활동을 합니다. 남편이 정말 사회적 평판도 좋고, 관계 중독자들이 원래 사회적 평판이 좀 좋은 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유지하고 있거나 아주 발전을 잘하고 있어. 그때는 괜찮습니다. 유지되고 발전되는 건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내리막으로 들어갔다든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 왜?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뭐를 하든 하다 보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도 있고,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한번 내리막으로 갔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내리막으로 갔다. 라고 딱 하게 되면, 파멸되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외도하면서도 사업이 진짜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 그래 돈도 진짜 많이 벌고 있고 집도 몇 채 막 사고 다 상간녀랑 놀러 다니면서 막 신나 아주 죽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발전해. 상간녀랑 막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럴 때는 좋아 보여요. 그럴 때는. 그런데 한 번 내리막, 우리가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또는 뭐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대외적 환경 요인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요렇게 한번 내리막으로 딱 꽂히면은 이 파멸되는 속도가 만들어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만드는데 10년, 20년이 걸렸다 쳐요. 그런데 내리막으로 꽂히면 한번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1년도 안 돼가 다 털어먹습니다. 그런데 털어먹는 걸로 끝나냐? 아닙니다. 그 만들어 놓은 크기만큼 마이너스로 갑니다. 우리가 지하로 간다 그러는데 부채가 예를 들어 내가 한 100억이 있었어. 100억 다 날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100억까지 갑니다. 마이너스 100억. 진짜 말 그대로 최악으로 가장 강력하게 무너집니다. 한번 무너지면 그 속도가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 이제 내가 이제 마이너스까지 갔어. 아 정신 차려야지. 안 차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죽느냐? 사느냐까지 갑니다. 완전 파멸되죠. 상간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없지. 최악이 됐는데요. 옆에 있으면 다 뜯기게 생겼는데. 그래서 상간녀들이 갈아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결과는 그렇게 가게 돼요. 경제적일 경우에는 이렇게 무너져 갑니다. 근데 한 번 무너지는 속도는 언제? 내리막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돈이고 뭐고 다 날립니다. 집에 남편과 연결되어 있는 재산이 있다. 그것까지 다 날아갑니다. 이게 파멸의 길로 가는 수순이에요.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이다 보니까 내리막으로 가면은 정말 나와 함께 가는 도와주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인간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나의 주변에는 외도와 연결되어 있는 관계 중독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도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무너지면 정말 말 그대로 낭떠러지기라고 생각합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직으로 무너져요. 이게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경제적인 쪽에. 그런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가 또 있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더 많아지고 권력이 더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때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 문제가 딱 발생을 하잖아요. 위기라 그래요, 우리가. 명예에 관련되는 위기 또는 지위에 관련되는 위기, 권력의 위기 또는 인기에 관련되는 위기가 딱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바로 파멸의 길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돼 버립니다. 사회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해요. 회복하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이게 수순입니다. 오늘 안 무너졌을 뿐이지 내일 무너질지 모레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관계 중독인 채로 남편에 대할 때 남편들이 관계 중독인 채로 그렇게 파멸의 길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인 경우에는 남편이 그 파멸의 길로 들어가기 전에 아내가 치료해서 끌어내면 그나마 더 다행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요. 남편이 뭐를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뭐냐면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남편이 외도를 해. 근데 남편이 뭐 사업적으로 일적으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그렇게 되면 자꾸 집에 있는 걸 집을 피해를 주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 뭐 담보를 어쩌고 뭐 집을 어쩌고 뭐를 어쩌고 돈과 연결되어 있는 뭔가가 막 나오고 있어요. 외도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아내는 자기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기회 주는 거 이게 빨라야 돼요. 시급해요. 안 그러면 돈이 날아가요. 재산이 날아간다고요.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도 이게 그러면은 그때 일단은 지켜야 돼요. 재산을. 그래야 어차피 나중에 남편은 바닥에서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갔을 때 유일하게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에요. 그게.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외도하는 남편들이 그렇게 파멸의 길로 자기 발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오늘 안 왔고 지금 좀 잘 되고 있는 것 뿐이지, 한 번 문제 생기고 한 번 내리막으로 가게 됐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문제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즉 가족과 연결된, 남편이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재산 기타 등등 이런 게 연결이 되어 있다. 거기까지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예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은.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하나는 남편에게, 물론 나의 행복과 아이들의 행복은 기본으로 가고, 남편에게 회복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두 번째는 파멸로 갔을 때 나와 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동안 고생하면서 함께 만들어왔던 그거를 보호하는 일부분을 보호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남편이 완전 파멸이 됐을 때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한 번의 기회는 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주느냐 안 주느냐는 건 이제 당사자의 몫이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외상 트라우마 치료 안 한 채로 하루하루 가면은 남편은 하루하루 까먹어요. 하루하루를. 얼마나 많은 돈을 까먹는지, 얼마나 많은 인기와 권력이, 지위가 무너져 내려가는지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파멸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도하는 남편들은 이렇게 파멸의 길로 갑니다. 특히 아내가 넋놓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그 사이에 다 무너져요.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왜? 지금은 얼마인지 치료할 수 있는 비용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뭐도 있고 충분히 있는데 그냥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뭐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 그 사이에 남편이 싸그리 다 말아먹어버린 거예요. 하려고 보니까 진짜 돈이 없네? 이제 시간도 없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왜? 남편이, 외도하는 남편이 어떻게 파멸의 길로 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편이 외도를 했다. 이 남편은 지금 아무리 승승장구를 하더라도 이 남편은 어떤 수순대로 무너져 가겠구나라는 걸 빨리 아셔야 그거를 끌고 오던, 아니면 거기서 구해내던,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를 하던 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내 외상 트라우마의 치료를 하는 이유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다. 남편 의리를 갖고 내 외상 트라우마 치료하고 남편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기회를 줬는데도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때 뭔가를 대처할 때 내 거, 왜 나와 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돼요. 그거는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넋놓고 남편만 기다리다, 남편 바로 그거 한다고 남편 치료되는 거 아닙니다. 다 무너집니다. 갖다 버리는 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을 시작을 할 때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치료를 할 때 남편이 날린 돈, 그 다음에 내가 날린 돈 계산해 보면요, 보통은 집 한 채 넘게 날리고 옵니다. 보통은 그래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왜 정말 내가 치료를 더 빨리 해서 기회를 주고 보호를 했더라면 날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남편이 어떤 수순으로 파멸의 과정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냐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안 왔을 뿐이지 곧 옵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게, 당장 치료하는 게 나를 살리고 내 아이를 살리는 거 1번. 두 번째, 내 남편을 살리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 그거를 얼마나 빨리 만들 거냐는 건 내 외상 트라우마를 얼마나 빨리 치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와 내 아이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난 다음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남편 거리고 있다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고통받고 뭐하다가 남편이 한번 실패해서 망가지고 나니까 집 다 날라갔다. 그래서 알그지 됐다.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외상 트라우마 치료고 뭐고 일단은 이혼하고 재산 분할해서 빨리 지켜야지. 어차피 그거 내가 날려요. 내가. 그 지킨다는 거 그거 내가 날려요. 딴 놈들이 다 먹어치운다고요. 아, 이해 안 된다고요. 아유, 참 수순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